전 세계 유망 기업들의 최신 동향을 통해서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고기 대신 식물성 고기 패티를 넣은 버거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죠. 저는 안 먹어봐서 맛이 참 상상이 안 되는데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문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가끔씩 전해 듣기는 했는데 네. 식물성 고기 패티를 넣으니까 동물 보호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그 자체로 인기일 것 같고. 그렇죠. 네. 다만 맛이 진짜 고기 같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먹어본 분들은 구별 안 된다.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 맛이 괜찮은데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비싸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곳에도 넣는다는 거 보니 그리 비싼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고요. 버거킹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한 그 1달러에서 2달러 대략 2달러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버거보다는 조금 비싸죠. 예. 그렇군요. 맥도날드가 시작했고 맥도날드에 앞서서 버거킹이 또 먼저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죠. 작년 말에 얘기가 나와서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버거킹에서는 했고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시범으로 판매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간에 넣는 패티라고 하나요? 고기? 네, 네. 그 고기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패티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밋 또는 임파서블 푸드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과학을 접목한 그런 식품 회사들이 만들고 있죠. 그 비욘드 밋이라는 회사가 이 패티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올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최근까지 주가가 약 400% 정도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요. 주가가 4배 또는 5배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이 플랜트 베이스드 패티를 쓰겠다고 발표를 한 날 또 주가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는 상장은 안 돼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약 7천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맥도날드가 일단 이런 인공 고기 패티라고 부를까요? 식물성 패티 재료를 갖는 패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 갖고 있는 고기 메뉴에는 다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가 주도적으로 또는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것들이 아니고 작은 그런 레스토랑들 또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버거킹에서도 도입을 하고 맥도날드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있던 다른 채널들도 다른 가게들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거킹에서 몇 개 시험해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까지 얼마가 안 걸렸거든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체인점 중에 웬디스는 가는 손님들은 꾸준히 거기를 가는 좀 로얄티가 높은 체인인데요. 거기서는 우리 가게에는 왜 식물 베이스로 된 버거가 없습니까? 라고 해서 2,600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냈대요. 우리도 그런 것 좀 해달라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또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머지않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고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맛이 나는 이런 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세지, 햄 이런 것도 소고기나 아닌. 돼지고기가 아닌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저 피자라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왜 피자에 위에 그 페퍼로니나 소세지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소세지도 식물성을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 고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네. 진짜 고기, 네. 천연 고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과 성분도 다릅니까? 성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고기를 막 분해하다 보면 거기에 뭐 단백질도 나오고 단백질, 지방도 지방. 나오고 칼슘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은 다를 텐데 옛날은 그냥 그 야채를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 앞선 회사들은 각 고기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원소들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원소들을 감자, 콩, 쌀 이런 데서 다 뽑아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분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성분은 비슷한데 예. 고기 자체로 만들면 지방이 뭐 5%다 할 때 그런 성분들은 확 그래요? 현저하게 줄여들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서 그 영양 분석표를 내놓고 있는데 네. 같은 양의 소고기 패티에 비해서 식물성 패티는 지방이 90% 이상 줄어들어 있고 안 좋은 나트륨도 40% 이상 줄어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맛은 네. 비슷하게 내면서 성분은 결국은 다르다는 뜻인데. 그렇죠. 참.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는 네. 닭이나 돼지나 먼 미래의 일이겠습니다만 소나 그런 개체의 숫자가 네.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공 고기가 많이 늘어나면 네.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기르는 동물들 숫자도 줄어들 텐데 시간이 가면 그럴 수도 그렇겠죠? 있죠. 네. 우리가 돼지 고기를 먹으려고 기르니까 그런 돼지들이 그렇게 많지. 그렇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그냥 자연에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돼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예, 예.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예.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의 수급 균형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이슈가 있다는 얘기들을 요즘에 합니다. 맞아요. 돼지고기 갑자기 병이 돌거나 그러면 네.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죠. 중국만 해도 그 뭐 몽고라든가 주변에 그 이제 병들이 돼지병들이 돌다 보니까 돼지 가격이 30% 이상 폭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중국 시장에서도 이런 인공 고기들 도입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그 비욘드 미트나 그 임파서블 푸드 같은 데는 미국의 고기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세가 더디기 때문에 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기를 소비하는 시장이 현재는 중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 회사들이 네,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첫 번째로 그 중국 내부에 그 정책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규제를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그 미국에서도 최근에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중국은 인공 고기라고 하는 것들을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식물성을 우리가 한 20년 전쯤에 대학가 근처에도 예. 야채 버거라는 게 들어왔다가 식물성 버거가 들어왔다가 맛이 별로 없고 그래서 들어왔다 살그머니 사라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는 그러한 전통적인 식물성 고기들이 드문드문 그 활용들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리엔탈 푸시라는 이런 데만 해도 연간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최첨단의 최근에 미국에 뜨고 있는 그런 고기 없는 고기는 아니지만 네. 식물성 고기, 양고기,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은근하게 소비가 되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뭐 비욘드 미트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인공 고기 시장이 커지면서 약 6천억 정도의 시장이 됐는데 네. 중국은 그러한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으로 약 9천억 원의 인공 고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존재하는 게 중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 시장은 고기 맛을 똑같이 내는 그러면서도 실제 고기를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쪽보다는 네. 뭔가 고기를 소비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할 때 네. 고기라고 식물성. 생각하고 드세요. 이런 용도였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식물성 버거 같은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인공고기들이 꾸준하게 존재해왔던 시장인데 예.
최근에 미국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중국도 우리도 좀 다음 세대의 인공고기 시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하나 전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이 참 여러 분야에 쓰일 거라는 얘기들은 맞는데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도 됩니다만 노인들 건강을 챙기는 데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 이건 어떤 사례들이에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르신들을 챙길 때 어르신들의 그 손에다가 뭔가를 차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긴급한 게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네. 미국이나 유럽에는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한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가미한 서비스가 최근에 미국 스타트업 중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프리딕트 케어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회사 이름이? 네. 예. IBM에 있던 샤벳이라는 그 인도계 엔지니어가 창업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 손목에 시계처럼 이렇게 차게 하고요. 네. 거기서 뭐 맥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모니터링,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 물 먹는 횟수라든가. 네. 그래서 이 어르신의 평소 건강 그 상황을 인공지능에 넣어놓고 네. 오늘따라 이 어르신이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든가 아니면 잠을 길게 못 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네. 평소 이 어르신의 패턴과 비교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판단이 되면 보호하시는 분 또는 가족한테 연락을 해드리는 거죠. 그게 뭔가 시계 같은 거 하나만 차도 네. 그 정보가 해석도 되고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시계에 이제 다양한 센서가 있으니까 뭐 잠을 잘 못 이룬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든가 이런 걸 징후를 발견하면 네. 미리 분석해서 알려주면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 비율도 약 30% 이상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병원 가는 것보다 뭐 4일에서 일주일가량 빠르게 알 수 네. 있으니까 약도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그걸 알려면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관찰하기가 어려우니 눈은 안 달려있는 시계지만 차고 있으면 네. 간접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수집이 된다. 그렇죠. 그럼 수집된 정보를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런 게 뭐 실제로 나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는데 이 차는 디바이스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 네. 매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한 4만 원, 5만 원을 내는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과금도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본이라든가 몇몇 나라에 이게 진출이 됐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들어올 날이 있겠죠. 예. 공유 경제 얘기할 때 우리 에어비앤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네. 사실상 뭐 처음 시발일 수도 있고 네. 집에 남는 방이 있으면 그거를 여행객들이나 출장객들에게 호텔 대용으로 제공하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네. 빈 방 말고 다른 거 빌려주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트 세터라는 거는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보트를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거야 뭐. 예.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게 V브로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 차를 안 쓰는 날들은 그냥 며칠 쓰세요 하는 튜로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내 차 주차장에 며칠 세워놓을 테니 네. 어차피 안 쓰는 차니까 공유합시다. 네. 뭐 이미 꽤 알려진 모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에 차고를 안 쓰는 경우에는 스페이서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며칠 쓰세요 아니면 낮 동안 쓰세요 이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몇 달 짐 쌓아두시려면 돈 내고 좀 쓰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집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운타운이랑 가까운 경우에 우리 집에 와서 침대에서 낮잠 주무시고 가세요 하는 글로브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침대를 빌려주는 거죠. 대실 서비스네요. 뭐 그런 겁니다. 가능은 한데 뭐 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네.
하기야 뭐 빈 방도 빌려주니까. 네. 네. 그리고 그리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들이 집에 딸려 있는 집이 많은데 네. 몇 시간씩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스임 플라이 이런 그래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벌겠다고 집에 수영장까지 있는 분이 네. 빈 시간 남미 와서 수영하면 뭐 몇 달러 받을 텐데 보니까 1시간 빌려주는데 한 50불 받는데요. 한 그러니까, 5만 원. 그러니까 네. 뭐 필요한 사람은 내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5시간 빌려주면은 뭐 한 2, 30만 원 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무시할 금액은 아니네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또 캠핑 공간을 빌려주는 거는 힙 캠프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신뢰를 못하게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충해주는 보험 같은 것들, 뭐 투숙했다가 아프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하면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메꿔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것들도 새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있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변에 참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지인 중에 하나는 웬만한 물건 살 때 그 중고 거래를 주로 한대요. 네. 그래서 그거 많이 싸요? 그렇게 물었더니 뭐 싼 것도 싼 거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때요? 하고서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네. 직접 만나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그럼 그게 요즘 이웃 간의 정이라는 건 많이 사라졌는데 네. 그런 거 거래할 때는 네. 그럼 뭐 좋은 분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게 즐거워서 네. 일부러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 기쁨을 얻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네. 그래도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문 소장님이 꽤 몇 년 동안 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코너에서 다양한 소식들 즐겁게 전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시즌을 마무리하고 네. 또 흥미로운 소식들 좀 생기면 네. 그때 또 모셔서 재미있게 듣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